또 뱃살은 눈에 보이니까는 많이 나왔네 관리 좀 하고 빼려고 노력 좀 하잖아요. 그런데 혈관 속 기름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당장 뭐 아프지도 않으니까 심각성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아니 내 혈관 속에 누가 안 들었구나 말을. 내 혈관 속에 네. 요런 혈관 속에 미끄덩한 그런 기름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아. 이 혈관이 얼마나 많아요? 그 지금 혈관 의상이 속에. 지금 혈관에 기름이 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의상이 지금. 하얀 기름이. 나는 하늘 마블링기인 줄 알았어. 이게 혈관 속 기름이라는 게요. 정말 제가 상상한 것처럼 이렇게 피가 기름이랑 섞여서 돌아다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가 기름으로 오염되는 건데요. 이런 기름진 피는 끈적거리게 되고 돌아다니다가 혈관에 달라붙으면 기름때가 끼게 됩니다. 이 기름때가 차곡차곡 쌓이면 혈관에 염증이 생겨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기름이 혈관에 막혀가지고 뚱뚱해지잖아요. 부풀어 오르면은 결국은 막혀가지고요. 나중에는 평소에 안 아픈데 갑자기 죽는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아픈데 죽는데 죽는 병이 어딨어요, 세상에. 중병? 그런데요, 실제로 그냥 평소에 크게 아프지 않은데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뭐 뇌라든지 심장이나 폐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돌연사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오, 갑자기.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 그 다리에 있는 깊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 또는 뭐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사망률이 39%로 암 환자 사망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혈관 질환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혈관이 한 번 막혀서 터지면 원상 복구가 힘들다는 거죠. 오늘 뭐 반가운 얼굴입니다. 오랜만에 뵈서 우리 강성기 씨 반가운데 강성기 씨가 혈관 속 기름 때문에 충격적이었다라는 뭐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일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무슨 그래가지고 일이 있었어요? 예, 엄지회장에서 혈관을 다룬다길래 제가 냉큼 나왔죠. 무슨 일이었냐면 한 6개월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6개월 전에요? 예. 이쪽 이 뇌 쪽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약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라는 예, 검사 결과는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약을 복용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걱정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최근에 한 검사에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게 이건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충격이죠. 아니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엄청 하시잖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요? 자기 목표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예 그렇죠. 아니 근데 또 더 걱정되시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저희 가족력이 좀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과거에 이제 뇌동맥류라고 이제 혈관 질환으로 이제 좀 쓰러지신 적이 아이고야. 있었고 한 10년 정도를 이제 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뇌혈관 쪽에 항상 좀 예민한 편이었어요.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작년 초에 혈액 검사를 받아봤는데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피 속에 기름이라는 게 뭐 삼겹살 구워 먹을 때 나오는 그런 기름들이 내 피 속에 이렇게 있고 제 피가 끈적끈적해진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가요? 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기름진 혈액과 정상피를 직접 가져왔는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어머. 자, 이게 보이시나요? 어머 진짜 혈액을 예. 갖고 나오셨어요. 여기 보시고 기름진 피가 어떤 건지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딱 봐도 좀 알겠어요. 왜냐면요. 이게 색깔은 노란색이지만 여기는 되게 투명해 보이는데 이게요.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아는데 뭐가 있어? 되게 뭐가 기름기가 있는 것 같아. 왜? 뭐가 되게 탁하고 되게 안 좋아요.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피인데요. 이 혈액에 기름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성지방이 300 이상인 분의 혈액을 가져왔는데요. 어머야. 기름기가 많아서 네. 탁하고 점도가 높아서 끈적끈적거리는 피입니다. 물론 이제 체외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끈적거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방 성분이 많으면 혈관 속에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해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거 다 먹으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피에는 안 가고 내 여기 살에만 가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피에 그 기름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요. 그게 피 속으로도 그 기름이 막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혈액을 걸쭉하고 탁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중성지방, 고혈당입니다.
이 중에 혈액 속 기름인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음식이 소화되어서 혈액 속 기름이 되는 것은 콜레스테롤보다는 대부분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내 몸이 만들어내는 게 많고요. 그리고 중성지방은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 남는 에너지원으로 쌓이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이 남는 에너지는 빠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에너지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둘이 이렇게 다르지만 관계는 기밀한데요. 중성지방이 과다하게 높아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져서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기름진 혈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흐르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이분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박사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기름진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 인정! 이제 지피지기 하시네. 인정하죠? 그 기름진 혈액 갖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혈액 속 기름인 콜레스테롤이 높은 질환을 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2016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30대 이상 성인 5명 중 1명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2명 중 1명은 자신이 질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좀 기름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성원 선생님, 이렇게 방치하는 분들을 보면 어떤가요? 나중에 후회하는 환자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후회할 기회조차 있으면 다행인데요. 대부분 증상이 없다 보니 무시하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시는 분의 가족은 한순간에 생이별을 하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혈액 속 기름이 이렇게 내 심장과 뇌를 공격하게 되는 이렇게 핵폭탄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실제 이 핵폭탄이 바로 죽상경화입니다. 죽상경화입니다. 죽상경화요? 죽상경화요? 얼굴이 죽상 뭐 이런 거. 아니, 동맥경화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죽상경화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 진기 씨. 사람이 얘기해보세요. 뭐 웬만큼 못 얻어먹고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막 아플 정도로 뭐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을 얼굴이 야 너 왜 이렇게 죽상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혈관이 너무 이게 기름기가 많고 그러니까 죽상이 된 거예요 혈관이. 그래서 죽상 경화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옛말에 있죠. 새겨 듣지 마시고 쭉 가시죠. 설명해 주시죠. 네, 혈관 자체가 봤을 때 정말 죽상이라고 하면은 어떤 죽을 상을 갖게 되겠지만 여기서 죽은 진짜 우리가 먹는 죽이에요. 죽이 걸쭉한 거. 예, 죽은 이렇게 액체가 아니잖아요. 약간의 고체 성분이 있고 죽상, 죽 모양의 경화를 갖고 있는. 눌러보면은 액체는 분명히 아닌데 어떤 죽처럼 이렇게 눌러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죽상경화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이 혈관 내에 쌓이게 되면 혹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을 막게 되고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내 혈관에 죽 같은 게 어떻게 쌓이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아이고야. 그냥 네. 산봉우리처럼 이렇게 쭉 호기처럼 튀어나오네. 그렇죠. 죽상경화는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혈관 안쪽에 달라붙게 되고요. 죽 같은 덩어리가 생겨서 점점 커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혈관을 막아가지고 뇌졸중, 그러니까 중풍이라든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실제로는 이 동맥경화보다는 죽상경화입니다. 이게 죽상경화가 훨씬 더 위험하다 보셔야 돼요. 아니, 저는 동맥경화가 아니라 죽상경화다라고 하니까 저는 좀 안심이 될 것 같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서재거 박사님, 실제로 이렇게 죽상경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보면 죽상경화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이 2014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를 해서 2016년도 되니까 8만 8천 명 정도. 근데 이 중에 80.5%가 50대에서 70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유럽 동맥경화 학회에서는 우리가 왜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죽상경화증과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한 질환을 부르기 전에 죽상경화증의 원인인 혈관 속 기름, 나쁜 콜레스테롤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그러니까 뭔가요? 좋은 네. 질문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요.
음식물 소화 흡수에 필요한 담즙산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요. 이렇게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핵폭탄으로 만드는 진범의 정체는 건강 검진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LDL, HDL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운반하는 운반체인데요. 평소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간에 이제 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있을 때 필요한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옮겨주는 지단백입니다. 지질, 단백질. 그래서 단백질 성분이고요. 실제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필요한 조직으로 태워서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 조직에, 말초 세포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유조차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HDL,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지단백입니다. 그래서 이건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고요. 역시나 조직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요거를 다시 태워서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지단백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자체는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혈액 속 기름을 쌓이게 하고 막히게 하는 것은 바로 몸속에 배운 활성산소와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네, 당이 높아지면서 활성산소라는 매연이 생기고 이 매연으로 LDL 콜레스테롤, 이 유조차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태우고 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을 태운 LDL 콜레스테롤 자체가 산화가 됩니다. 녹이 슬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녹이 쓴 LDL 콜레스테롤을 태운 유조차가 녹이 슬어 있으니까 혈관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고 이게 침투하면서 피딱지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뇌졸중이나 아이고야.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죠. 콜레스테롤을 핵폭탄으로 만드는 내 몸속의 매연, 지금 진범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근데 이 활성산소, 즉 매연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생깁니다. 그리고 비만을 일으키는 식습관도 이 활성산소를 수치를 높이는데요. 이 영국에서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남녀 14,000명의 이제 대규모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하루에 6끼 식사, 즉 좀 소량을 먹는데 물론 6끼 이상으로 좀 소량을 먹는 군과 또 한 군은 하루에 2번을 먹는데 굉장히 많이 먹는 거, 배부르게 좀 과식하는 군이 있는데 그 테스트를 해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낮은 쪽은 소량으로 자주 먹은 쪽이 훨씬 더 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그룹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이런 활성산소를 줄이거나 콜레스테롤을 좀 낮추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소식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한 스트레스, 과한 음식, 또 과한 운동, 과한 거는 다 안 좋으네요. 과한. 범인은 당신이었어. 나였어. 오늘 옷이 좀 과해. 그러면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식습관은 중요하지만 음식의 종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왜냐면요. 저같이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애정을 느끼는 사람이 사실 음식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모두가 그렇죠. 안심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절대 아니에요. 또 실제로 음식이 진범은 아니지만은 이거를 이제 진범을 돕고 있는 방종하는 그러니까 종범이거든요. 방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내 혈액 속에 나쁜 것을 만드는지를 잘못 알고 있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떤 음식들이 내 혈관 속에 기름을 쌓이게 하는지 그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알려주실 분들이 계시죠.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높이는 예외의 음식이 있다. 서재걸 지조원의 건강 잡학. 환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료실로 들어오십니다.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데 뭘 먹어야 되나요?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제일 궁금한 거죠. 저희가 또 건강 잡학 아닙니까? 또 오늘 그 궁금증 제대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만나보시죠. 내가 다 좋아하는 건데. 진짜 다 맛있는. 자, 4가지 식품이 있죠. 이 삼겹살, 새우, 과자, 아이스크림.
이 네 가지 식품 중에 이 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장 높이는 식품 뭘지 한번 맞춰보세요. 일단은 누가 봐도 가장 기름기 많아 보이는 게 삼겹살이잖아요. 삼겹살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한기 씨는 새우. 새우. 새우를 가장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으신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과자요. 저 좋아하는 거 말고요. 지금 먹고 싶은 거 말고. 기름하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저 안에는 과자에는 엄청나요. 과자 건드리지 마세요. 과자를 왜? 그러면 수정 씨는? 저요? 새우, 저는 새우로 하겠습니다. 과자 먹으려고 과자 먹으려고 새우는 머리부터 먹으면 괜찮다는 말 들었으니까. 이 중에 정답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최재원 박사님 물론 알고 계시죠? 네, 이 삼겹살, 새우, 과자, 아이스크림 중에 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식품 바로 과자입니다. 왜 과자지? 과자? 콜레스테롤 높이는 음식 과자 제일... 오.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새우는 꼴등이에요. 어머 의외네. 이게 뭐예요? 먹어도 되는 거야? 그동안 새우를 너무 안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먹어야 미안해지. 야 진짜 괜히 미안해진다. 새우 맞습니다. 괜찮은 애였네.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먹고 있느냐가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이는 식품을 먹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이는 식품이 뭔지를 오늘 제대로 아셔야 콜레스테롤 높이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최재원 박사님 준비하신 거 있죠? 네, 당연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을 먹으면 내 혈액 속에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 네 개의 식품에는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거 되게 적다, 과자는. 우와. 새우가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자체는 새우가 제일 높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정답과는 완전히 반대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식품은 새우고요. 그다음이 삼겹살, 그리고 아이스크림, 과자 순서입니다. 그런데 왜 새우보다 과자가 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걸까? 그러게요. 역시 서재가 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셔야죠. 아, 끝이 안 좋아. 네, 끝이 안 좋아. 끝이 안 좋아. 제가 또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결정되는 것이 음식이 20%고 결국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80%인데 콜레스테롤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는 그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게 하는 음식이 80%니까. 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 먹는 것보다는 그걸 높이게 하는 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인데 그것은 콜레스테롤 함유한 식품, 예를 들면 새우를 먹었으면 그 콜레스테롤 반은 흡수가 되고 반은 또 배설이 돼버리기 때문에 크게 남아돌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을 자꾸 올리게 하는 과자 같은 걸 먹었다면 그 과자는 훨씬 더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달걀, 오징어도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품이긴 하지만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리는 식품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너무 새우나 달걀이나 이런 것들, 오징어를 기피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 주범이 바로 뭐냐 하면 포화지방입니다. 그러니까 과자가 콜레스테롤은 비록 적지만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포화지방은 간에게 야 콜레스테롤 좀 많이 만들어내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콜레스테롤을 배출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이 만들어내긴 하는데 배출하지 못하면 그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가 있을까요? 혈액 속에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피 속의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라가게 하는 것은 콜레스테롤 음식이 아니라 포화지방 많은 음식입니다. 네, 뭐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음식 지금 서재영 박사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뭐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이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음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 혈액 속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들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SI. 제가 알고 있는 그 미국 드라마 미브. 마이애미, 라스베가스. 연방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거밖에 모르시거든요. 네, 그 CSI라는 거는 어떤 음식물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올리느냐를 숫자로 표시한 건데 이제는 콜레스테롤 함유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CSI를 높이는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인다 이런 뜻입니다. 주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CSI를 높이기 때문에 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음식을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CSI 지수가 가장 높은 식품이 코코넛유와 팜유로 만든 과자나 빵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낮은 식품이 생선이나 조개입니다. 새우도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하시죠? 네. 네, 서 박사님.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포화지방 때문인데요. 새우는 종류와 양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서 콜레스테롤만 좀 높죠. 그래서 2에서 5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아주 올리는 음식은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지방이 적은 살코기, 안심, 등심은 지방이 좀 있지만 그래도 CSI가 7 정도로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나 같은 고기라도 포화지방의 함량이 많은 게 바로 삼겹살, 갈비, 이제 나옵니다. 고창, 순대. 네. CSI가 20으로 가장 높고요. 정말 높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요? CSI가 가장 진짜 높은 것은 코코넛유와 팜유로 만든 과자나 빵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팜유 그러면 기름 야자나무 그 열매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코코넛유와 팜유는 왠지 식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식물성이니까 좋다는 얘기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다는 거. 이제 그건 좋지만 대신 포화지방이 높기 때문에 얘가 직접적인 작용은 하지 않지만 간에게 콜레스테롤 많이 만들어라 하는 명령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 속에 나쁜 기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먹는 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올리는 음식을 피해야 된다. 바로 그게 포화지방에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정말 내 혈액 속 기름이 걱정이 된다면 이 새우보다 더 피해야 하는 식품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재걸 최재원의 건강 잡학이었습니다. 내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만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모네리자에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었나 보다. 어머, 어머, 진짜 기름이 예. 들어있어요? 혈관 속 기름 자가 진단법 대공개. 자, 선생님 이제 뭐 언제 어디를 왜 청소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았거든요. 자, 이제 행동 개시를 할 차례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쓸고 닦아야지 이 내 혈액 속 기름을 없앨 수 있을까요? 예, 이것만 챙겨 먹으면 내 혈액 속 기름을 제거하고 혈관을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것만 챙겨 먹으면요 혈액 속의 기름을 제거하고 혈관을 맑게 할 수 있답니다. 이것입니다. 먹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맛있어라, 맛있어라. 경찰 같은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외쳐주세요. 엄지의 뭐예요 이거? 저거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저거 매주 담글 때 만드는 콩. 그 메주콩 그 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대두. 대두입니다. 그냥 아유 승현이 형. 아유야. 형님 나오셨어요 형님. 이렇게 형 거기 앉아 계세요. 아유야. 숨 막혀서 죽은 줄 알았어요. 한방에서 콩은 오장육부를 보강하고 12경맥을 잘 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 해독물에 보면은 대두가 모든 독을 풀어주는 대표층으로 나오고 있어요. 죽상경화로 혈관이 막혀 있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대두에 함유된 식물성 단백질은 전체적인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6년 5월에 대두의 단백질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한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두의 단백질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대두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레시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아주 미세한 분자로 바꿔서 혈관벽에 이제 기름이 둘러붙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달걀 노른자에도 들어있는 게 레시틴인데 대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성훈 선생님께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들한테 대두를 권하시나요? 네, 그럼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리는데요. 중년 여성분들 중에 고기도 잘 안 드시고 채소도 많이 먹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40대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많지만 50대부터는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폐경 때문인데요.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하죠.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분해를 왕성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에서 콜레스테롤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겠죠. 그런데
대두가 천연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합니다. 그 대두의 이소플라본은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혈액 속에 기름이 혈관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대두는 꼭 챙겨 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 이 좋은 대두라면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요. 이 대두를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강성민 씨의 리액션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아하시네요. 아니 근데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제가 또 중요한 거는 또 맛이잖아요. 맛있죠. 네, 맛있어야 되거든요. 맛있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전문이십니다. 대두를 어떻게 먹어야 내 혈액 속 기름을 쏙쏙 빼줄지 왕의문의 왕의 밥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속 기름 잡는 특별한 대두 음식을 알려준다. 왕의문의 왕의 밥상. 자 이렇게 좋은 대두를 어떻게 먹어야지 혈관 속 기름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대두 자체가요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소화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단하죠. 이 대두의 소화율을 높이고 성분을 쭉쭉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두가 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네요. 왜 이렇게 성공적이 밟으세요? 호의적인 거죠. 우리 엄지에서는 대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우, 향기 최고.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엄지의 제왕. 뭐예요? 아니 이런 된장 이거네요. 된장. 된장 이런 된장. 아니 사실 된장 없는 집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부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그러니까요. 재료인데요. 근데 대두를 만들 수 있는 게 저 많다고 들었는데 두부도 있고 그래요, 예. 두유, 콩국수 뭐 해 먹을 때 있고. 근데 왜 된장인가요, 그게? 자, 대두의 성분 좋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대두가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데 사실 발효가 잘 될수록 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두 하면은 55%의 흡수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삶은 대두는 65%. 이렇게 완전 발효가 돼서 이 된장이 되면은 무려 85%나 와우.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대두의 성분을 제대로 먹으려면은 아무래도 발효된 된장으로 먹게 되면 더 좋겠죠? 아 근데 이게 된장이라는 게 대부분 네. 된장국이나 찌개류를 해서 먹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생각에는 이제 나트륨 성분이 좀 많아서 이게 맛있게 짜서. 먹고도 이게 건강하게 맞아, 먹었다라는 맞아.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물 엄청 아무래도 마시고 강성준 씨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건강에 대해서 신경 되게 많이 쓰고 식사도 많이 조금 가려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정말 된장의 나트륨을 줄일 수 있고 맛있게 먹는 요리. 바로 된장 부추죽입니다. 된장? 부추죽?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사실은 된장 부추죽을 전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진짜 뭐 된장 부추죽 왜 된장 부추죽이에요? 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양 흡수율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조리법이에요. 그쵸. 그리고 부추는요, 이 된장의 나트륨을 걱정을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칼륨 성분이 풍부하다 보니까 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짠맛을 순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된장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A와 C를 이 부추에서 보충하기 때문에 이 된장과 부추는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기름이 쌓여서 생기는 죽상 경화를 죽으로 다스린다는 뜻이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1인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추를 한 6개에서 8개 줄기 정도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을 하고 나서요. 그냥 잘게 다집니다. 그리고 그릇에다가 된장 반 숟가락 정도 넣고 종이컵 1컵 분량의 물을 조금씩 넣어서 된장을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냄비에 참기름을 한 작은 술을 넣고 거기에다가 잘게 다진 부추를 넣고 볶으면 돼요. 그리고 살짝 볶은 부추에다가 이제 된장, 물과 밥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쉽다. 간단하네. 예, 어쨌든 뭐 몸에 좋은 된장 그리고 부추가 들어간 죽이에요. 그렇죠? 몸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뭐 이름만 들어도 들 것 같은데 맛은 어떤지. 죽이 죽될 것 같아요. 빨리 먹게 해주세요. 네, 드세요. 네, 아이고, 네. 드세요. 한번 드셔보시죠. 맛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네. 오, 된장 부추죽입니다. 괜찮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맛인데요. 아, 그래요? 저 은근히 이렇게 짜지도 않고 정말 자, 집에 가서 당장 가서 해 먹을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근데 서재걸 박사님, 된장이 좋다고 이렇게 뭐 양껏 먹으면 안 좋겠죠? 저렇게. 왜 오빠가 많이 한 그릇 한 그릇 왜? 여러분들이 왜 보통 콩 그러면
여기에 식물성 호르몬이 들어있어서 또 뭐 자궁에 혹이 생기면 그것도 위험하고 유방에 맞아. 혹이 있으면 어떻고 하는 그런 가슴 얘기들이 있죠. 커진다고 애들도 안 먹이고. 거기에 들어있는 물질이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이소플라본 농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호르몬 먹는 양이 23mg 먹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갱년기나 폐경기 여성들이 그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정도 양은 40에서 50mg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 중에 그 정도 되는 용량이 있으면 하루에 그 정도만 먹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적당량을 본다면 사실은 된장으로 100g 정도 되는 양 또는 두부는 이 4분의 1모 정도 되는 양을 먹는 거는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나누게 하려면 40에서 50mg 정도 먹어야 되니까 청국장 10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예, 그래서 콩을 너무 멀리하거나 아니면 콩만 먹거나 둘 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적당량을 섭취하는 게 좋고 발효가 되는 순간은 흡수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발효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류를 개선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 펌프가 있는데요. 이 펌프를 키우면 혈관의 기름때를 뺄 수가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몸속 혈관 청소부의 정체 잠시 후 공개합니다. 내 혈액 속에 기름의 정체를 이제 알았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알았는데 그냥 방치둘까요? 빼야 되겠죠. 빼야죠. 그렇죠. 그럼요. 예, 내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쌓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빨리 알아야만 대처를 확실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혈액 검사를 해서 하는 거는 뭐 어디 병원을 가야 되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눈만 봐도 내 혈관 속에 있는 기름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눈을 보면 혈관 속 기름이 보인다. 뭐 이런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 눈을 바라봐 홀로 나는 새야. 무슨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 노래가 아니고요. 그 노래 아니에요? 내 손을 잡아봐. 오, 이 노래 아니에요? 아 근데 이렇게 지금 눈만 봐도 내 혈관 속 기름을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면 저처럼 이렇게 작은 눈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피를 뽑으려고 가려면 큰 맘도 먹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사실 피 뽑는 게 또 아프잖아요. 이렇게 안 보고 막 뽑아야 되는데 눈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간이 안 좋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혹시 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이 뭐 눈으로 나타나지 예, 않느냐.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 오. 진짜 왠지 정답일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건강한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모나리자 그림 아시죠? 알죠. 모나리자 눈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이요? 예. 모나리자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 당시에 높았단 말씀이세요? 예,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이탈리아의 이렇게 해부 형리학자 한 분 교수가 그거를 이제 그림을 분석해봤더니 아, 저 모나리자의 어떤 그 대상물은 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추정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눈에 있었던 거예요. 눈이요. 신기하네요. 그림을 보고도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모나리자 그림을 여러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모나리자. 이마 진짜 넓어. 눈썹이 별로 없잖아요. 눈썹이 없고요. 아 그거에 포인트가 있네요. 예. 눈썹이 옅거나 없으면 콜레스테롤이 높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눈동자 말고 눈 이 흰자가 이게 흰색을 칠한 게 아니라 약간 누런색을 칠한 거 아, 같아요. 그것도 아닙니다. 코가 길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럼 다 틀렸어요? 예. 저희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 모나리자 왼쪽 네. 눈을 보시면은 그 왼쪽 눈의 안쪽 그 눈초리 부분을 보시면은 뭔가 하나 보이시죠? 콧대 근처에. 어머, 진짜 그림이 예. 저거 있어요? 뭐예요, 예, 저게? 실제로 볼 때 이게 이제 눈 안쪽 그 눈초리 속에 붙어 있는 황색 지방종인데요. 어머.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피부에 침착을 해가지고 지방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검에 있다고 해서 안검의 황색 지방종이라고 하는데 여기 하나의 종양이기도 하고요. 이게 어릴 때 처음에는 이렇게 좁쌀만한 거에다가 차츰차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저게 나타난 건데 실제로 이제 이건 그림인데 임상에서 환자들의 그 눈 황색 지방종이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그렇죠. 저런 분 본 적 있어요, 예. 진짜. 예. 저거 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아니, 이런 그러니까 거? 모나리자 그림 봤을 때 잘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 저게 저런 거구나 하고 아니 알겠네요. 실제 주변에서 저렇게 크진 않아도 저런 거 본 적 있어요, 저는요. 예. 아니 저거 약간 그 모기 물렸을 때처럼 약간 볼록 나온 것처럼 본 것 같아. 저게 이제 우리 온몸에 다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요.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무릎이라든지 관절 부위에 생기기도 하고 한데 그쪽은 잘 안 보이지만은 저분 같은 경우는 눈에 눈자위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이제 뇌색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보고 저런 분들이 있으면은 일단 전문의 상의를 받고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서재걸 박사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환자 중에서 이렇게 노란 점이 생기는 경우 많이 있습니까? 네, 이게 안검 황색종이라 그러는데 안검이 눈꺼풀이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에 노란색에 이렇게 튀어나온 종양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중년층 사이에는 많이 발병하는 질환이어서 발병 초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나 보다 이렇지만 실제로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눈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신호라고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기기보다는 실제 내 혈액 속에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계기가 돼야지 될 것 같고 저것도 이제 레이저로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눈에 치명적인 질환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꼭 눈 검사도 해보셔야 되지만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혈관은요, 이렇게 완전히 막히기 일보 직전이 돼서야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자, 그렇다면 김성훈 선생님, 이때는 어떤 증상을 보이는 건가요? 네, 그 혈관 자체는 조용합니다. 그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관이 참고 참다가 너 이러다가는 나 폭발해버린다라는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이 경고조차 무시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먼저 그 뇌혈관이 막히면요, 두통인데 일부가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깨질 것 같은 두통이 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떨어지는데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통째로 기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면 시신경에 그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서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혈관이 막히면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 벽돌로 두들겨 맞은 것 같거나 엄청 무거운 물건이 내 가슴 부위를 누르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이 옵니다. 그 갑자기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모든 증상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혈액 검사를 받아보면은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총 콜레스테롤도 있지만 뭐 다른 뭐 콜레스테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마다 이게 기준치가 다 달라서 저희가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방법을 좀. 총 콜레스테롤만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껏 몰랐던 콜레스테롤 수치의 비밀. 이 검사 결과에서도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정도면은 심혈관계 질환을 더 주의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혈액 검사지 제대로 보는 방법 지금 공개합니다. 네, 사전에 그 강성진 씨 혈액을 검사해봤는데요. 예. 그 검사 결과를 보면서 제대로 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뇌혈관이 막힐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강성진 씨가.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혹시 알고 계세요, 결과를? 아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하고. 네.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긴장되게. 많이 긴장되고요, 떨립니다. 막. 네. 그동안 그 진단받고 관리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식이요법도 좀 병행을 하면서 좀 조절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방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혈액 검사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다행히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HDL 콜레스테롤, 보통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71, 높은 상태 좋은 높네요. 거고요. 좋아. LDL 콜레스테롤, 보통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131, 이게 아주 정상은 130까지인데 131이니까 아주 약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뱃살 지방을 올리는 중성 지방이 127, 이거는 이제 150까지가 정상인데요. 역시나 괜찮은 거 나왔습니다. 저기 다행이에요. 총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인데 227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선별 검사할 때 총 콜레스테롤을 먼저 보고 이게 높은 분들을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강성진 씨는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고 관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어떠세요? 결과 너무 날아갈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막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 결과 봤을 때 어머 227이야. 넘었어. 큰일 났어. 막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네. 건강검진할 때 총 콜레스테롤만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그다음에 중성지방 이걸 봐야 되는데 LDL은 130까지가 정상이고요. 그다음 160이 사이, 요게가 이제 위험한 구간. 그다음에 160이 넘어가면 이제 약을 드셔야 되고요. 중성지방은 200까지가 정상, 500까지가 이제 경계, 500이 넘어가면 약을 드십니다. 하지만 중성지방도 200과 500 사이인데 이제 위험 인자가 있을 경우, 아까 강성진 씨 아버님처럼 예전에 가족 중에 뇌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은 위험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강성진 씨도 지금 정상이지만 그런 과거력이나 혈압도 높으시고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그 홍록기 씨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해서 아닙니다. 서재걸 박사가 홍록기 씨에 대해서는 뼛속도 모자라 핏속까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우야.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알고 싶지 않아도 알 수밖에 없는. 네. 2월에 제가 이제 홍록기 씨 혈액 검사를 해봤었는데 이 검사 결과에서도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총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그 강성진 씨보다는 낮은 195. 네. 저희가 보통 200 미만 정도 되면 이제 무난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41입니다. 저 정도면은 여자입니다. 어쩐지 나는 진짜 원피스가 어쩐지 나는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리본 같은 거 이런 거. 네. 제 얘기는 여성분이었다면 41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턱걸이 한 정상 정도 되는데 남성이면 저 좋은 콜레스테롤 청소차 저거는 50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HDL이 낮다라는 게 총 콜레스테롤 낮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LDL 콜레스테롤은 130 미만이어야 되는데 또 턱걸이 했어요. 128. 네, 그래서 가까스로 턱걸이 한 건 좋은데 중성지방은 저희가 보통은 150 이하가 되면 좀 이상적이다, 괜찮다 하는데 그래도 195 정도 되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던 200은 넘지 않지만 아주 교묘하게 턱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이 홍록기 씨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화끈하게 나쁘면 우리가 약을 쓸 수 있지만 골고루 성적이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방치하기가 쉬워서 중요한 말씀. 저 경우가 문제인 게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을 더 주의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죽상이에요. 지금 홍록기 씨 얼굴. 우리 몸에 있는 이곳만 이렇게 눌러주면은요 피를 파도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청소가 어디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식품입니다. 무조건 챙겨 먹어야 되겠군요. 혈관 속 기름 빼는 비법 전격 공개.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피를 파도치게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실제로 철썩철썩 그 그렇죠. 바다의 파도. 예, 맞습니다. 그럼 약간 이런 게 이렇게 피가 파도가 그렇죠. 피가 막 돌다. 우리 몸에 있는 이곳만 이렇게 눌러주면은요. 네. 그러면 피가 참 잘 순환되고 피가 잘 순환하게 되면 기름도 잘 끼지도 못하고 있던 것도 빠지게 되는 건데요. 마치 잔잔한 바다에 한번 태풍이 몰아치면요. 밑에 잠겨있던 그렇죠. 노폐물들이 쫙 올라가죠. 씻겨 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 그런 충격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눌러주면 좋습니다. 아니 누르기만 해도 피가 파도를 치면서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청소가 어디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혈관 속의 기름 청소를 꾸준히
해야 하는 우리 강성진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짐작컨대 혈관 나이가 가장 높을 것 같은 박준기 씨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혈관 속 기름때 말끔히 제거하는 청소법. 피를 파도치게 하라. 선생님, 근데 도대체 어디를 뭘 어떻게 해야 피가 이렇게 파도를 치나? 나 되지? 예. 이 저까지 쳐요. 내 몸에 이제 피가 바다처럼 모여있는 것이 있는데요. 피혈자 바다해 해가지고 혈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릎의 안쪽에 슬개골 동그란 뼈 위에 자기 손으로 세 손가락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잡아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긴 대퇴직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하고 이 안쪽 넓적살 근육의 그 중간 지점인데 제가 손으로 잡아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쑥 들어간 점이 있을 거예요. 들어가요. 예, 여기가 눌러서 아픈 사람은 무릎 근육이 약한 것도 되고요. 실제 허벅지 근육이 약해가지고 혈액을 이렇게 파도치게 하는 작용이 약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퇴부가 굵은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힘만 주면 쭉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혈자리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곳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움직여 보시면은 들어간 좀 알 수 있어요. 쑥쑥 예. 나왔다가 쑥 예. 들어갔다 그러는데요. 예, 제가 보니까요. 네. 이 강성진 씨는 이 대퇴직근이 굉장히 굵어요. 제보다 거의 2배 정도 굵어요. 전에 무슨 운동을 하시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가장 큰 근육, 대퇴부에게 고든 근육, 대퇴직근하고 이쪽에 안쪽에 있는 넓적살 근육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동그란 무릎뼈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3개 위쪽에 이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네네네. 이 지점이요. 네. 근데 강성진 씨는 굉장히 근육이 좋아서 별로 이렇게 통증이 없을 것 같아요. 안 아파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쯤 되면 참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준기 씨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세 손가락이 끝난 지점 여기를 만져보시면은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좀 손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잡고 무릎만 움직이시면은 아프다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통증이 나타나면서 진짜 혈액이 잘 움직이게 됩니다. 아프다고요. 이 부분이 좀 약하신 분 같아요, 보니까. 아파요. 예. 아픈데요, 저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를 눌러주면은 혈액 속의 기름을 빼주는 건가요? 예, 이곳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무릎을 감싸고 눌러주면은요, 이쪽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혈을 풀어주고 또 혈액 속의 기름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이 혈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이 혈자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게 좋은가요? 예, 보통 한 번 할 때 눌러가지고 20번에서 30번 정도 그렇게 눌러주시고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습니다. 나 너무 아픈데. 자 왕혜문 선생님 이곳을 자극해주면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이 혈해혈을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혈자리가요 자궁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주는데요. 이 자궁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특히 여성분들에 있어서 어혈이 많이 생기고 자궁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질환 중에서도 이쪽에 문제가 생길 때 대부분 많은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생리불순이라든가 자궁출혈 또 이 부분에 혈액의 순환이 좀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빈혈 증상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자극해주는 데 있어서 여성 건강에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염증과 통증을 감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열심히 누르고 계신데 피해 바다가 느껴집니까, 박준기 씨? 파도가 얼마나 초저초적 쳐대는지 네. 막 갈매기 소리가 들려요. 아니 물도 이렇게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자주 마사지를 해줘가지고 피가 이렇게 잘 돌게 해서 하면 정말 이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한방에서 이제 피부 질환 가운데 잘 안 낫는 경우에는 피부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경우에도 이제 혈액에 열이 많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혈액을 중요한 혈자리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혈액과 관련된 질환이 있다면 이쪽을 반드시 한번 자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정말 파도가 철썩철썩 쳐서 보는 사람까지 개운해진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준규 씨와 강성진 씨 감사합니다. 피를 맑게 하는 혈해열 지압법. 먼저 무릎뼈 안쪽에서 손가락 3마디 위에 위치한 혈해열을 찾은 다음 하루 10번 20에서 30초간 눌러주면 혈관이 맑아집니다. 혈관이 나이 드는 건 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혈액 속의 기름은 누구나 막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자, 그럼 그 비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몸에는 혈류를 개선해서 혈액을 맑게 하는 펌프가 있는데요. 네. 이 펌프를 키우면 혈관의 기름때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 혈액을 맑게 하는 우리 몸의 펌프, 바로 근육입니다. 근데 뭐 그래요. 뭐 근육 하면 또 운동이잖아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약간 그 동안으로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런데 정말 나이가 드니까 숨쉬기 운동도 좀 힘들고 맞아요. 좀 귀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근육을 어떻게 키우냐고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빨리 안 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육을 키우라고 하면 고된 운동이 떠올라서 네. 거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할 동작은 아주 쉬운 국민 하체 운동, 바로 스쿼트입니다. 이거 싫어. 스쿼트가 어떻게 싫어. 쉽죠. 스쿼트 하니까 이거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이거. 이게 무슨 국민 아주 쉬운 운동이에요. 이거 한 번 이거 하고 나면 다음 날 진짜 막 걷지도 못해요, 진짜. 짜야 돼. 정말 저 운동하면요 얼굴도 저렇게 못나지고요. 정말 스쿼트는 가볍고 쉬운 운동이라는 거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뭔가 좀 다른 건가요? 제가 소개하려는 스쿼트는 보통 스쿼트가 아니고요. 러시아의 그 코사크 댄스라고 아시나요? 시범 보여주시죠. 네, 바로 이 춤입니다. 우리 게임에서도 많이 봤죠? 네, 그 코사크 댄스를 응용한 코사크 스쿼드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코사크 스쿼드는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쉬워도 스쿼트는 스쿼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박준규 씨하고 조양기 씨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혈액을 맑게 하는 우리 몸의 펌프 근육 키우는 코사크 스쿼트. 코사크 스쿼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크. 네. 자,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땅에 붙이고 쭈그려 앉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습니다. 오. 힘들겠다. 자, 처음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는 게 힘든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게 힘든 분 생각나는 숨을 분이 천천히 없는 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갔다가 내뱉으면서 빨리 복귀합니다. 그 다리는 완벽히 쭉 뻗고 굽힌 다리의 뒤꿈치는 땅에 고정합니다. 자, 엉덩이를 쥐어짠 후에 몸을 이완하고 최대한 깊이 하강도 해볼게요. 자, 여기 넓적다리 앞쪽하고 너무 엉덩이하고 종아리 쪽 자극되시는 거 느껴지세요? 나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자극이 안 되면 운동이 안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박준규 씨. 자, 처음에 그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내려가지 마시고 처음에는 각을 작게 하셨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점점 깊게. 자, 이렇게 하시면서 그 각도를 바꾸면 그 자극되는 부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골고루 근육을 키울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내려갈 때 무게중심이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발을 팔 때 왼쪽에 두는 거예요? 자, 오른발 이제 발 뒤꿈치에 두셔도 되고 앞쪽에 두셔도 됩니다. 하여튼 중심은 이쪽 서 있는 쪽이고요. 서 있는 쪽에. 서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요 양쪽 허벅다리, 그다음에 종아리 이쪽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 힘이 들어가고 펌핑이 되는 부위가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는 약간 이 오른쪽 무릎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많이 내려갔더니 네. 여기가 조금 무리가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반만 무리하시면 안 내려가도 되죠. 돼요? 그렇죠. 그 본인의 나이에 맞게 관절 손상 정도에 맞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육을 키우면은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큰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요. 그렇죠.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근육,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50%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위에 근육이 있어야지만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음식을 먹었을 때 칼로리 소모가 돼서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당이나 중성지방이 낮아지면서 우리 복부 지방도 떨어지고 그리고 고지혈증도 예방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준규 씨랑 조양기 씨랑 맞춰서 왼발부터 쭉 미는 겁니다. 왼발부터 선생님 정말 잘하시네. 자, 천천히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느끼셔야 돼요. 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하지 않더라도 제대로 해서 찢어지는 느낌. 허벅지에 찢어진 느낌. 그렇죠. 그게 펌핑이 되는 건데 이게 회복이 되면서 근육량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중요한 점 또 하나가 뭐냐면 돈이 안 들어요. 우리가 헬스클럽에 가지 않더라도
이 좋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많이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몇 회를 해야, 횟수를 몇 번을 해야 보통 될까요? 10회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요.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많이 늘어요. 그러면 운동 효과가 없다. 그러면 점점 늘려서 한 회에 20회를 한다든지 세트를 더 늘리실 수도 있습니다. 박준규 씨는 어떠세요? 일반 스쿼트에 비해서 뭔가 좀 아, 쉬워요. 쉽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네. 일반 스쿼트보다 쉽기는 한데 선생님 말씀대로 천천히 내려가고 이거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먹고 살살 했다가 쭉쭉 올리니까요. 근데 몇 번만 해도 땀이 나시죠? 네, 지금 땀 나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쿼트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먼저 겁부터 나는데 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반쪽씩 하다 보니까 의외로 내가 지금 벌써 20번이나 했네? 이게 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과격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TV 드라마나 뉴스를 보실 때 그냥 가만히 소파에 앉아있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운동도 되고 시간도 이제 낭비하지 않으시고 일석이조일 겁니다. 혈관을 맑게 하는 코사크 스쿼트. 먼저 두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한쪽 다리에 무릎은 굽히고 반대쪽 다리는 쭉 뻗습니다. 무게중심은 굽힌 다리에 실으세요. 하루 3번 10회씩 코사크 스쿼트로 기름낀 혈관 말끔히 청소하세요. 김성훈 선생님과 혈관 속 기름기를 쫙쫙 빼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드디어 강수정 씨가 좋아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아, 드디어 이제 음식이 나왔다는 뜻이죠. 이 엄지를 보면 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가 있는지 지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쫙쫙 빼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고. 그렇죠. 빼준답니다. 아, 빼줍니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엄지의 녹차야. 녹차. 네, 녹차 맞습니다. 네. 녹차가 이 건강에 좋다는 건 뭐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게 혈관 속 기름기까지 빼준다는 건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말로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차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 녹차는 2014년 10월에 혈중 콜레스테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식품입니다. 그전에 이미 식약처에서 항산화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기능도 인정받았지만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란 사실도 추가로 인정받은 거죠. 아니 녹차 하면은 사실 뭐 좋은 성분들이 뭐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분이 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나요? 그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인 카테킨이라는 성분인데요. 들어봤어. 카테킨은 녹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데요. 녹차의 떫은 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녹차 건조 중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이 장내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켜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뭐 녹차 좋다는 거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녹차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된다라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뭐 연구 결과 같은 것도 나와 있습니까, 서재걸 박사님? 그러니까 녹차가 콜레스테롤 감소하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게 대표적인 연구가 미국 임상영양학지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녹차를 마시면 인체에 유해한 콜레스테롤, 소위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지는 걸로 확실히 나타나 있고 다만 그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올린다 이것까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것만큼은 적어도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지의 제왕도 이 녹차가 혈중 콜레스테롤을 얼마나 낮추는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경기도 광명시의 한 병원. 녹차 실험에 앞서 정확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은 사례자들. 과연 결과는 어떨까? 두 사례자 모두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였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두 사례자, 2주 동안 매일 하루에 3잔씩 녹차를 꾸준히 마셨는데 2주 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2주라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렇지만 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의미 있게 증가했다는 것은 장기간 녹차를 드셨을 때 건강이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녹차를 하루에 3잔 마신 결과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졌습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신다면 혈액 속 기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녹차 많이 다 마시거든요. 많이 마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 혈액 속에 있는 기름때는 쫙 빼줄 것 같긴 한데 정말 다이어트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진짜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고3 때 몸무게가 80kg였는데 지금 62kg예요. 그럼 평생 그 남은 세월 동안 녹차만 드셨다는 얘기? 제가 대학교 가자마자 녹차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식사를 줄이고 녹차를 마시니까 공복도 해결이 되고 살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녹차는 다이어트 식품들 중에서도 오랫동안 국내 수많은 곳에서 검증된 안전한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국내에서 녹차 카테킨으로 식약처가 확인한 인체 실험 결과 내용만 39건에 다다릅니다. 인체 실험 결과 녹차의 카테킨이 지방의 분해 및 지질 축적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게 확인되었고요. 동물 실험에서는 녹차 추출물 섭취 시 내장 지방이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해서 체중과 체지방률, 허리 둘레 등이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그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요. 녹차의 카테킨 권장 섭취량은 300에서 1000mg으로 이는 녹차 3잔에서 20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녹차 종류도 참 많죠? 석잔에서 20잔이요? 네, 그렇죠. 석잔에서 20잔 많은데 뭐 여러 종류 있죠. 티백도 있고 잎녹차도 있고 가르녹차도 있고 카테킨 함량을 비교해 보면요. 티백 녹차에는 일반 잎녹차와 가르녹차 절반 정도의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녹차의 카테킨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티백 녹차보다는 가루 녹차나 잎녹차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달래 선생님. 예. 네. 오랫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예. 녹차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녹차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좀 차가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녹차는 차갑게 먹는 것보다 이게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 녹차는 이 달여가지고 식혀서 먹으면 담이 생기는데 이걸 오랫동안 먹으면은 여위게 되고 살이 빠지게 된다고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녹차는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 체질에 가장 맞고요. 특히 이제 맥박수가 좀 빠른 사람에게 좋습니다. 대신에 몸이 좀 차고 소화력이 약하고 맥이 좀 늦은 이런 소민들은 많이 안 마시는 게 좋겠고 특히 차가운 음식을 먹고 나서 탈이 난 사람들은 녹차는 항상 따뜻하게 드셔야 좋습니다. 근데 저기 궁금한 게 녹차도 커피처럼 카페인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왜 녹차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꽤 있고. 맞아요. 근데 이거 녹차 카페인은 이것도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녹차를 마시면 불면이나 초조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카페인에 민감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녹차의 카페인 성분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녹차는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습니다. 예,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을 비교해 봤을 때 커피는 123mg, 그리고 녹차는 21mg으로 카페인 함량이 꽤나 적은 편입니다. 그 정도면 뭐 다섯 먹어도 되겠네. 야, 아니 그러니까 이거 녹차를 이렇게 그냥 마시면 어쨌든 좋긴 하는데 녹차에 있는 카테킨을 좀 어떻게 먹어야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 네, 아유, 너무 좋은 질문하셨네요. 네. 대단한데? 카테킨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하는 좋은 성분이지만 우리 몸에 100%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나 레몬, 자몽 주스 등을 녹차에 반쯤 섞어서 비타민 C가 소장의 산도를 높이면서 카테킨 흡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카테킨 체내 흡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녹차 다 식겠네. 따뜻할 때 드셔야죠. 네. 다 드셔보세요. 네, 녹차. 향이 너무 좋은데 일단? 향 맡아봐야죠. 고소해. 향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녹차 이렇게 고소한가? 근데 이 녹차 언제 마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식후에 바로 마시는 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 녹차의 카테킨, 타닌 성분이 음식의 철과 단백질, 칼슘 등 영양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화불량과 영양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녹차를 마시지 마시고 식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식 먹는 것처럼 먹어야지. 저희는 약간 후식에 차 마시듯이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요즘 식사 끝나고 나면 차 한 잔 마시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대요. 강상규 씨 마셔보니까 어때요? 저는 이 녹차가 저랑 이렇게 잘 맞는 걸 처음 느꼈어요. 벌써 다 마셨는걸요? 예. 앞으로 녹차를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녹차 잘 안 드셨어요? 전 녹차보다는 커피를 더 많이 마셨었는데요. 이제 커피 아웃 녹차입니다.
자, 기름진 피가 내 심장과 뇌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혈관도 봄맞이 대청소가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합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다 함께 외쳐볼까요? 네, 엄지의 제왕!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총 12만 킬로미터. 그런데 흔히 혈관 이상이라고 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혹은 혈관이 터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혈관이 사라지는 유령혈관은 생소하기만 한데 과연 유령혈관이란 무엇일까? 유령혈관은 회사는 있지만 직원이 없는 일종의 유령회사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즉 혈관이라는 사무실은 있는데 혈액이라는 직원은 오지 않는 상태로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 점점 퇴화하다가 결국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령혈관이란 혈액이 흐르지 않아 혈관벽이 얇아지고 퇴화해 결국 사라지는 혈관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유령혈관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통 유령혈관을 볼 때 이 손끝을 보는데요. 유일하게 손톱 뿌리 부분에서 모세혈관을 측정을 해서 조갑 모세혈관 측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손톱 뿌리에 있는 모세혈관을 볼까요? 유령혈관을 검사할 때는 특수 현미경을 통해 손톱에 있는 모세혈관 상태를 관찰한다는 것인데 유독 모세혈관을 검사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이 모세혈관이 머리카락 10분의 1 크기로 굉장히 미세한데요. 이 미세한 모세혈관으로도 혈액이 잘 흘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이 모세혈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즉 유령혈관은 바로 이 모세혈관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몸속 큰 혈관인 동맥과 정맥은 사라지지 않지만 미세한 모세혈관은 사라진다는 것인데 문제는 혈관의 90%를 모세혈관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 어디에든 유령혈관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한다. 모세혈관에는 다른 혈관에 없는 작은 틈새가 있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잘 배출할 수 있지만 혈액 속에 염증, 중성지방과 같은 독소가 침투하기도 쉬워서 혈관벽도 쉽게 손상되고 결국 혈액이 흐르지 않는 유령혈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마에서는 40%, 팔뚝에서는 37%의 모세혈관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중년 이후에는 전신 곳곳에 유령혈관이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 문제는 앞서 만나봤던 오기석 씨처럼 평소 가슴 답답함이나 식은땀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원인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 의학계에서 유령혈관에 주목하게 된 것 또한 증상은 있지만 원인이 없는 질환 신드롬 X의 출현 때문. 가슴 통증이나 답답함 같은 증상이 뚜렷한데 검사를 해보면 심장 기능은 정상이어서 원인이 없는 질환이란 뜻의 신드롬 X라 불렸던 것인데요. 현대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원인이 유령혈관이 생겨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떨어진 것이란 게 알려졌고 신드롬 X를 작은 혈관이 사라진 협심증이란 뜻의 미세혈관 협심증으로 명칭하게 됐습니다. 즉 유령혈관이 생기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심장과 뇌의 기능은 정상이어도 가슴 답답함이나 어지럼증 등 이상 증세가 생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최근에는 유령혈관에 대한 다양한 연구 논문이 제기되면서 유령혈관이 부르는 여러 질환이 제기되고 있는데 눈 속 혈관이 사라져 유령혈관이 되면 황반변성, 망막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손이나 발끝에 혈관이 사라지게 되면 수족냉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발의 감각까지 없앨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유령혈관을 방치하게 되면 사라진 혈관 주변으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생성하고 그곳에 암세포가 자리를 잡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뇌혈관 질환부터 암까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령혈관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지는 혈관의 경고, 유령혈관을 막아라.
몸속 유령혈관이 생기게 됐을 때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는데 실제 유령혈관으로 인해 뇌혈관 질환을 겪었다는 한 사람 61세 황봉주 씨. 아무것도 안 하고 힘들으니까 나가고 싶은데 좀 많이 걸으면 다리 아프니까 많이 못 걸어요. 새벽 3, 4시까지 다리가 아파 잠 못 드는 날의 연속이라는데 일어나시는 것도 조금 불편하세요? 방치.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잘 못 움직이니까 손도 잘 안 구부러지고 이게 다리도 이게 뻣뻣해가지고 마비 와가지고 잘 안 움직여요. 뻣뻣하게 굳어 움직이기 어려운 오른쪽 손과 발. 이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 그의 일상 역시 마비됐다고 한다. 아이고 다리. 여기 아침 약이에요. 되게 많네요. 예, 몰라 나도 한 10개씩 뭐 심장약까지 먹는다고 하더라고. 하루에도 수십 알의 약을 삼킬 수밖에 없다는데 그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이제 도와주러 갔다가 그날 앞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쓰러졌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뇌출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약간 느낌이 왔어요. 이런 데가 입술 같은 데가 마비 오고 볼 같은 데가 마비 오고 자꾸 머리가 아프고 조금씩 오다 사라지고 조금씩 사라지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팍 쓰러졌으니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어느새 사라졌기에 설마 자신에게 뇌졸중이 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황봉주 씨. 그런데 이렇듯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은 유령혈관이 부를 수 있는 뇌혈관 질환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질환의 특징으로는 갑자기 한쪽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것,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야장애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하게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는 증상들인데요. 이런 증상이 짧게는 몇 초에서 길어도 24시간 이내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일명 유령 질환으로도 불리는 이 질환은 바로 미니 뇌졸중입니다. 미니 뇌졸중? 공식적인 학계 명칭은 일과성 허혈 발작.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불린다는데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것이 뇌졸중이라면 안면 마비, 편측 마비 등 뇌졸중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다가 24시간 이내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미니 뇌졸중. 미니 뇌졸중은 뇌졸중의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 환자가 통계적으로 30일 이내에 뇌경색으로 발병을 하며 이 중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뇌경색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뇌졸중을 겪었던 환자들의 약 40%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미니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 미니 뇌졸중 환자 중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확률은 이틀 이내 5%, 일주일 이내 11%에 이르고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미니 뇌졸중 환자가 급증한다는 사실. 일반적으로 45세부터 모세혈관의 혈관 탄력이 점점 떨어지고요. 혈액의 노폐물로 혈관이 좁아지다가 막히게 되면 마침내는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흐르지 않는 유령혈관이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혈관은 결국 퇴화하게 됩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미니 뇌졸중 발생 환자가 느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뇌에도 유령혈관이 많아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면 뇌졸중은 물론 치매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뇌 유령혈관. 뇌는 하루 동안 약 2,000리터, 무려 생수병 4,000개 분량의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풍부한 혈류를 통해 인체에 흡수된 20%의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 사라져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을 유발한다는 것. 황봉주 씨 역시 미니 뇌졸중을 겪었었지만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결국 뇌졸중을 부르고 만 것인데
아 나는 이런 거 안 걸린다 그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눈물 나오고 후회스럽고 인생이 다 망가졌잖아요. 이렇듯 미니 뇌졸중을 부르며 뇌혈관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유령 혈관. 이를 예방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해답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간 제작진. 유진영 운동 처방사와 손유리 신경과 전문의. 모세혈관이 퇴화해서 유령혈관이 됐다고 해도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유령혈관으로 인해 사라진 혈관을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을 새롭게 생성시킬 수 있다? 마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나오는 것처럼 기존의 모세혈관을 자극하고 혈류를 촉진해 준다면 새롭게 혈관을 생성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세혈관을 자극해 혈류가 촉진되게 되며 혈관 내피 세포들이 분화돼 새로운 모세혈관 생성을 돕는다는데. 뿐만 아니라 미니 뇌졸중은 강력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미니 뇌졸중이 나타났을 때 조기에 적절히 조치하면 이후 뇌졸중을 80%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령혈관을 예방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뇌졸중을 비롯한 혈관성 질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빛에 유령혈관을 막고 새로운 모세혈관을 생성하라.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비법을 실천하기 위해 청빙설에 문을 두드린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61세 박현철 씨.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이후 나름대로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서울 둘레길이 157km인데 그거를 주말마다 가서 걷고 건강 보조식품 같은 거를 좀 알아서 챙겨 먹고 재발이 안 되게끔 관리를 열심히 해야죠.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미니 뇌졸중이 재발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비법을 배우고 싶다는 박현철 씨. 체험에 앞서 병원을 찾아 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모세혈관 검사 결과 그 모양이 불규칙할 뿐 아니라 유령혈관이 관찰되며 혈관 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유령혈관을 막고 모세혈관 생성에 도움이 되는 맞춤 솔루션은 무엇일까? 미니 뇌졸중을 겪고 유령혈관에 관한 심각성을 깨달은 고민 사례자분께 제가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싶은데요. 두 가지 솔루션을 열심히 실천하신 후 비교 변화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유령혈관 타파 솔루션. 그 첫 번째 비법, 다름 아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과 두 번째 비법은 의문의 갈색 차를 마시는 것이었는데 두 가지 솔루션을 실천하고 잠시 휴식 시간까지 가진 박현철 씨. 약 1시간 후 모세혈관의 상태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모세혈관의 혈류순환의 변화를 살펴보면 박현철 씨의 혈류 속도와 혈류량이 상당히 원활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흐릿한 유령혈관이 관찰됐던 1시간 전과 달리 부분 곳곳 뚜렷해진 모양의 모세혈관. 또한 실험 전과 후에 실행했던 경동맥 초음파 결과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뇌의 혈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결과에서도 혈류량이 분당 433.3에서 515.9ml로 혈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만큼 두 가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게 뇌혈류 개선과 유령혈관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박현철 씨가 실천했던 맞춤 솔루션은 정확히 어떤 것이었을까? 유령혈관을 타파하고 모세혈관의 생성과 순환을 돕는 첫 번째 솔루션, 바로 515 혈통 운동입니다. 515 혈통 운동? 515 혈통 운동은 5분 근력 운동과 15분 유산소 운동을 바로 이어 진행하는데요.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 근육세포가 산소를 대량으로 원하기 때문에 유령혈관을 대신해 새로운 모세혈관이 만들어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즉 뇌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늘면서 신경세포가 최적의 상태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뇌 유령혈관을 막고 모세혈관 생성 돕는 515 혈통 운동. 본격적인 운동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상체를 먼저 풀고 있는 유진영 운동 처방사. 목과 가슴, 어깨 근육에 굉장히 많은 신경과 혈관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뭉쳐버리면 신경과 혈관에 압박이 가게 됩니다. 목 부위에 뭉친 근육은 두통과 어깨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게 뇌혈류 저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운동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뇌로 향하는 모세혈관을 풀어주기 위한 준비 운동. 어깨를 수직으로 지그시 누른 후 10초간 유지한다. 양쪽 어깨를 번갈아 풀어준다. 이제 515 혈통 운동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줄 없이 15분 동안 가볍게 뛰면서 맨몸 줄넘기를 하는 것 역시 모세혈관 생성을 돕는 운동법이라는데, 포인트는 발끝, 발가락으로 바닥을 디뎌 종아리 근육을 자극시키는 것. 모세혈관 순환을 뇌까지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미니 뇌졸중을 겪은 박현철 씨 역시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하기로 한 515 혈통 운동.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엔 그가 마신 의문의 갈색차의 정체를 알아볼 차례. 손유리 전문의의 맞춤 솔루션인 갈색차는 과연 무엇일까? 모세혈관의 세포를 수리해서 새로운 혈관을 생성시키고 혈류를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밝혀진 식재료가 존재하는데요. 두 번째 솔루션으로 추천드린 그 식재료의 정체는 바로 계피입니다. 그 정체는 다름 아닌 계피? 생달나무 나무 껍질을 말려 만든 계피는 차나 음식의 양을 돋워주는 부재료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데, 예부터 한방에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도 활용된 계피. 그렇다면 손유리 전문의가 유령혈관을 막고 모세혈관 생성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계피를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이가 들어도 모세혈관벽 세포를 단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타이2라는 분자를 활성화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피 특유의 향을 내는 베타실린가레시놀 성분이 타이2 분자의 활성을 높이고 모세혈관의 노화와 장애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다면 모세혈관의 벽을 이루는 세포들이 서로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혈관 손상을 막고 결과적으로 유령혈관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여 가지의 천연 성분 분석 결과 계피가 모세혈관 생성을 돕고 모세혈관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타이2 분자 활성화를 높인다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뇌 유령혈관을 막고 모세혈관 생성을 돕는 계피. 계피를 매일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고 영양궁합도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솔루션으로 제시한 손유리 전문의. 과연 최적의 계피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 모세혈관의 순환을 돕고 유령 혈관을 예방하는 서치법으로도 가장 추천하는 방법, 계피 커피입니다. 계피 커피? 특히 계피의 베타실린가레시놀 성분과 커피의 클로로겐산 성분이 만나면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액순환 촉진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유령 혈관을 예방하고 모세혈관 순환도 돕는 이 계피 커피는 커피 한 잔에 계피 2분의 1 티스푼을 넣은 뒤에 섞어서 마시는 것이 황금 비율입니다. 블랙커피 한 잔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잘 섞어주기만 하면 유령 혈관을 막고 모세혈관 생성에 도움이 되는 계피 커피 완성. 단, 계피 속 쿠마린 성분은 과다 섭취 시 신장과 폐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하루 약 3티스푼, 5g 미만으로 섭취하며 계피 커피는 하루 2잔이 적당하다고 한다. 초간단 레시피 덕분에 꾸준히 마시기 편하다는 계피 커피. 미니 뇌졸중을 겪은 박현철 씨는 맞춤 솔루션을 통해 유령 혈관을 막고 뇌혈관 건강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피도 열심히 섭취를 하고 알려주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해서 혈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대로 알면 막을 수 있다. 몸속 유령 혈관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다는데, 바로 증상을 통해 몸속 유령 혈관을 알 수 있는 유령 혈관 자가 진단법. 첫 번째, 때때로 가슴 답답함과 가슴을 쥐어짜는 증상이 나타난다. 두 번째, 몸 곳곳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멍이 생긴다. 세 번째, 손과 발이 차고 저린다. 네 번째, 손톱을 눌렀다가 뗐을 때 붉은색이 2초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이 중 2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내 몸속 유령 혈관이 존재하는 것을 의심하고요.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또 한 가지, 일상에서 유령 혈관을 부르는 의외의 생활 습관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유령 혈관을 부르는 일상 속 의외의 습관이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유령 혈관을 부르는 습관을 알아보는 천기누설표 일상 극장. 3월의 어느 날. 여보, 왜 이래? 정신 차려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린 남편. 과연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아침, 혈관 질환에 대한 고민이 많은 남편은 홈 트레이닝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목마른데 좀 마시러 갈까? 갈증을 달리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던 그때. 여보, 왜? 이거 좀 뭐야? 물 색깔이 왜 이래? 이거 다 몸에 좋은 물이야. 이건 녹차. 물 대신 다양한 차를 끓여놓은 아내. 이런 차를 물처럼 많이 마시면 좋대. 그래? 이거 먹어볼까 그럼? 목이 말랐는지 벌컥벌컥 차 한 통을 순식간에 마셔버리는데, 그날 오후. 여보, 뭐해? 나 조국했어. 아, 이거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도 좀 할래? 그래? 나도 할까? 응. 아내의 권유에 족욕을 시작한 남편. 땀까지 쭉 흘리며 제대로 족욕을 즐기고 있었다. 좀 많이 났네. 씻으러 갈까? 개운하게 땀을 씻어내며 상쾌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가 싶었는데, 그리곤 얼마 뒤. 왜 그래?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버린 남편. 과연 그가 쓰러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남편의 행동 중에 유령혈관을 부를 수 있는 의외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머리를 감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문제가 있다? 머리를 감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요. 머리를 감을 때 샴푸액을 재사용하는 습관은 유령혈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 감는 모습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샴푸 다 썼네. 남은 샴푸액을 끝까지 쓰기 위해 물을 넣고 흔들어서 재사용해왔던 것. 과연 이 습관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흔히 가정에서 남아있는 샴푸액이 아까워서 물을 넣고 쓴 뒤에 다시 또 물을 넣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샴푸액에 물기가 묻은 상태로 방치되게 되면 세균 번식이 쉽고 또 습한 곳에서 자라기 쉬운 녹농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녹농균은 특히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에 침투하기가 쉽고요. 염증을 유발해서 모세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모세혈관을 퇴화시켜서 유령혈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녹농균은 우리 몸에 감염됐을 때 모세혈관을 파괴하고 혈관을 통해 전신에 퍼지게 되면 폐혈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데 혹시 모를 녹농균 감염을 막기 위해선 샴푸나 바디워시를 다 쓰고 난 뒤 남은 용액을 물과 섞어 재사용하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유령혈관을 막으려면 주의해야 할 의외의 행동이 또 있는데요. 바로 물 대신 차를 드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차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둥글레 차를 예로 들면요. 한 잔에 40에서 70mg 정도의 카페인이 있고요. 이는 커피 한 잔의 양과 유사합니다. 때문에 차를 물 대신 음용하면 체내 카페인 수치를 높이는데요. 카페인은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에 유령혈관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둥글레차, 녹차, 옥수수 수염차 등 차에는 의외로 카페인 함량이 높아 물처럼 음용하면 체내 카페인을 축적시키고 유령혈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잔에서 많아도 석 잔 이하 적정량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40도의 높은 온도에서 20분 이상 족욕을 자주 하는 것 또한 모세혈관 벽을 느슨하게 만들어 유령혈관으로 변하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도전달. 중성지방 수치가 332가 나왔어. 고지혈증이 높다고 또 오래 나오고 그래서 박노도 심하게 오고 피가 끈끈해지다 보면 뭐 뇌출혈도 오고 뭐 그런다고 겁을 줘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있다는 박정란 씨. 요즘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되고 다리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에 당뇨병, 동맥 경화증까지 정순덕 씨. 이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도가 떨어져 부쩍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운동에 나선 정란 씨. 털모자를 쓰고 운동 중인데요. 왜 모자를 쓴 거죠? 제가 혈압이 있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모자를 꼭 챙겨야 해요. 혈압이 떨어지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는 필수예요. 겨울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을 갔던 정란 씨. 그 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이 손 시려. 어머니 핫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서 운동할 때는 핫팩을 꼭 챙기고 다녀요. 1시간여의 운동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운동 갔다 왔으니까 또 혈당을 재봐야지. 집에 오자마자 혈당부터 체크를 합니다. 아니 운동해 왔는데 공복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이 뭐 332까지 나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게 다 있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아프지 않았냐고.
당시 의사로부터 돌연사 가능성까지 들은 정난 씨.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버섯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오징어까지 혈관에 좋은 재료들로 식단을 차렸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자주 해먹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도 경동맥은 아직 그대로라서 좀 더 한 시간을 두고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사 질환의 위험들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혈압을 체크하는 정난 씨. 혈압도 혈당처럼 정상 수치에 비해 한참 높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 약의 개수는 늘겠죠. 고장이 나니까 몸이. 20분 간격으로 약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속이 쓰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 귀가하는 순덕 씨, 영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순덕 씨의 집은 2층입니다. 낮은 층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좀 약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서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다리 관절. 통증도 있고 그래서 맨날 잘 때도 쿠션을 항상 올려놓고 자고 얼마 전에 또 검사를 하니까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올해 7월 건강검진에서 각종 질환들을 진단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물려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바쁘게 살다 보고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 것 같아요. 몸이 전체적으로. 고지혈증에 당뇨가 있는데도 음식 조절을 하지 않는 순덕 씨. 이거 한 잔 마시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서 하루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큰 사발에 한 잔씩 쭉 먹어요. 영희 왔어? 뭐 하고 있었어? 밥 먹자. 아이고, 또 피자야? 믹스 커피 한 사발에 이어 피자로 식사를 때웁니다. 할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맨날 빵이랑 커피랑 피자 같은 거 이런 것만 먹고 어떡하려고 그래.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지. 고지혈증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순덕 씨. 피자 한 판을 다 먹어 치웁니다. 엄마, 난 2조각밖에 안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다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거기다 당뇨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식단 관리도 좀 하고 운동 좀 해가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나 봐요. 도전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혈관 안에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인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졸중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하나, 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제일 커요. 이거 얼마나 크냐? 4.9mm야. 혈관의 반을 막고 있는 거예요. 6개의 혈전이 발견된 정난 씨. 뇌졸중이 올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상혈액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어머니 약 잡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잡수신다고? 혈압약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도 들어있다고. 당뇨약도? 그러니까 뭐 3가지 다 쓰리고네. 네, 이번에 건강 전부 다 그러네. 왜 그러냐면 이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체중을 18kg 빼야 돼. 이게 다 붙어 있잖아 지금. 끈끈한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게 혈관에 잘 달라붙어요. 딱지. 아까 여기 되게 많이 심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많이 생기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심하게 뭉친 혈전까지. 박정난 씨.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보니까 몸무게는 한 6kg 정도 빼야 되고, 네, 그리고
얘가 우리 몸속에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은 잘 못 움직이겠죠. 쉽게 해서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꽉 붙잡고 다니면 잘 못 움직이니까 순환이 안 돼요. 혈전이 줄줄이 붙은 순덕 씨.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이제 뭐 혈당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관리를 안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고요. 생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굉장히 많이 뭉쳐있고 피가 끈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냥 두면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만드는 혈전을 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였고, 혈관 오른쪽 왼쪽 경동맥에 그 축산경화증이라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 혈전이 돼서 바로 뇌졸중 바로 오는 건데 양쪽에 6개인가 7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심장 발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오는 고혈압, 수많은 합병증의 당뇨까지. 혈관 건강이 무너진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나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환자 수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질환을 하나 이상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뇌혈관 질환이 2배에서 3배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하고, 뇌경색 발생 위험 또한 6배로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허혈성 질환의 56%, 뇌졸중의 18%를 차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히게 돼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고혈압이 됩니다. 결국 혈관 상고와 콜레스테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혈관에 축적되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그 수치가 낮은 당뇨병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1%나 적었습니다. 사탕수수 잎과 줄기를 보호하는 왁스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코사놀.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쿠바. 90년대 초까지 쿠바인의 혈관 질환 사망률은 7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건강 프로젝트로 폴리코사놀을 무상 지급한 후 심근경색 사망자가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도전자도 혈관 건강 개선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일 도전 오늘 첫날인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중인 순덕 씨. 칼로리 소모가 큰 훌라후프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14일 도전 3일차입니다.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려고 해요.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요.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더 나쁘지 않게 열심히 관리 좀 해보려고요. 정난 씨, 폴리코사놀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자랑 빵이랑 믹스커피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요. 도전을 시작하고부터는 몸에 좋은 고기와 야채를 주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을 챙기고 있는 순덕 씨. 저 어디 보자. 확실히 도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식사 후에는 잊지 않고 폴리코사놀을 섭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혈전이 심한 정난 씨, 충분한 수분 섭취 중입니다. 관절염과 하지 정맥류 등 혈액순환 장애가 심한 순덕 씨, 모세혈관 강화 운동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도전 9일차. 순덕 씨를 다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이제 운동 좀 하려고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등 작은 생활 습관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전 12일차. 제가 배고프고 저기 할 때는 무하고 당근을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알약방 다이어리도 작성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매일 섭취한다는 이거.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뒷골이 좀 덜 땡기고 몸이 가벼운 것 같아서 좋아요. 아유, 진작 좀 신경 좀 쓸 걸 그랬나 봐요. 한 논문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 종료. 다시 찾은 병원. 저기 경동맥이 좀 잘 조금이라도 뚫려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죠. 진짜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병원에 왔어. 검사 잘 받고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 그래, 고마워. 2주 전과 동일하게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생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오셨네. 무려 3kg까지 빠졌네. 살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첫 번째 혈압이 잘 안 줄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세 번째는 당뇨도 덜 생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가 맑아져요. 그때 초음파 했을 때 경동맥에 그 때가 되게 많이 껴 있었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였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그런지 조금씩 줄었어요. 그러니까 살만 빠져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2주 전보다 깨끗해진 경동맥 상태. 혈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확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니잖아 지금. 기분 좋은데요. 하나씩 다녀야 혈관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많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순덕 씨도 적혈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감소,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두 분 다 잘한 거가 일단 체지방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물을 잘 드셨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갖다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5%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5년, 10년 뒤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 성인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경동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 앞으로 더 꾸준히 열심히 폴리코산을 먹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 화이팅!